이제 남자 여자가 소개팅을 하고서 집에 들어가면 연락할게요 라고 여자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고 나서 며칠 동안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이 혹시 집이 없으신가요? 근데 기계의 거절은 정말 기분이 나빠요. 왜 내가 할 때만 안 켜져? 이런 거 있잖아. 저한테 상담 메일이 왔는데 같이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네. 저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는데 혹시 영상 소스로 쓰실 수 있진 않을까 해서 보내봅니다.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 친구가 만나자고 하거나 관심을 표할 때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더 친해지고 싶어하는 친구가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말인 줄 알고 다음에 먹자 하면서 넘겼는데 그 뒤로도 몇 번이고 언제 시간 되냐 어떻게 지내냐 하면서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다른 우선순위의 것들이 많아 굳이 친해지고 싶지 않은 친구에게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한 걸까요? 몇 번을 미루는 과정에서 너무 노골적인 거절 의사를 내비친 것 같아 미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현명하고 무리하지 않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거절을 지금 굉장히 여러 번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질문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현명하고 무리하지 않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거절을 하고도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지 않는 일은 사실 거의 안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고민까지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신 것을 봤을 때 이미 그 몇 번의 거절이 현명하고 무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심스러운 분이니까. 네. 이분이 오만하거나 이제 좀 너무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참 너무하다. 그렇게까지 눈치도 없이. 눈치도 없이 가장 심리적으로 흔히 할 수 있는 오해 중에 하나인데 전능환상이라고 하죠. 내가 상대방의 심리적인 어떤 부산물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내가 잘하면 거절하면서도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게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쵸. 저 사람의 감정에 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거야. 영향력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은 물론 있긴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렇게 엄청 크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글 써주신 분께서 행동한 것은 이미 별로 무리가 없었겠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내 손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걱정하실 수는 없고 걱정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거절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 상대가 나를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그걸 넘어서 안 좋게 생각하거나 나를 아까 여기처럼 오만하게 판단하거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안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겠지만 하나도 상대방이 기분 좋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은 것을 버텨내는 트레이닝 같은 게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쵸. 약간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너무 오만한 걸까요? 어쨌든 친구의 연락을 몇 번이나 거절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냥 겉보기의 상황만으로는 내가 지금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나쁜 사람 될 수도 있다는 걸 버텨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다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걸 견뎌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간 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생각과 반대네요. 우리가 항상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버텨내야 된다. 그렇죠. 내가 굳이 불필요한 시간을 쓰고 싶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나쁜 사람은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자체가 그렇게까지 나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분이 아시게 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면 그렇게 따지면 이제 되게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랑 계속 만나고 있어야 되고 막 이런 네. 일이 막 이게 확장이 되면 거기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딴 사람들은 되게 쉽게 거절하고 할 텐데 이분은 마음씨나 이런 게 상당히 배려도 많고 여리기도 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딴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시간 안 되는데 그럼요. 그날 바빠. 그거 생각나네요. 소개팅 얘긴데 이제 남자 여자가 소개팅을 하고서 집에 들어가면 연락할게요 라고 여자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고 나서 며칠 동안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이 혹시 집이 없으신가요? 네. 그런 우스갯소리가 무슨 아니 웃겨서 연락했을 것 같아요. 재밌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니, 그런 식으로 사실 거절은 되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사실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일이고 또 그걸 자기가 캡처해서 유머 사이트에 올릴 정도로 이제 그 튼튼한 사람도 많은데 그렇죠. 네. 또 이야기해주신 거랑 덧붙여서 저도 이 제안을 하는 그 무게가 좀 달랐을 수도 있어요. 이 거절을 할 때 그 받는 타격이 적은 사람도 있을 거고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 각각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제안을 하는 사람의 그 무게도 다를 수 있고 결도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친구한테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또 좀 하고 싶고 그냥 만나면 반가울 것 같아서 그냥 너 시간이 남아서 그냥 연락을 했는데 다음에 먹자. 그러면 그럼 정말 다음에 먹고 싶은가 보다. 지금이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이 완곡한 거절에 이 사람이 눈치를 채지 못하거나 자기한테는 이게 그렇게 크게 무게가 있거나 이 사람이 내 제안을 거절한다고 해서 내가 뭐 가치가 없거나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서 그냥 나는 시간 날 때마다 이분한테 이제 연락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분과 뭐 잠깐의 시간도 보내고 싶지 않고 그 정도의 곁을 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끊어버리든지 연락을 아니면 내가 너를 만날 시간이 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더 싶어요. 이상 연락 안 돼. 그렇죠. 연락이 이제 더 이상 안 오겠죠. 그때는 이제 상처를 받을 네. 수도 있고 거절감을 당연히 느끼겠지만 계속 서로 불필요한 이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에너지를 아끼는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튼 거절은 사실 굉장히 괴로운 일이기는 해요. 최근에 뇌과학책 지나가면서 봤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상대와 사이버 상에서 이렇게 공놀이를 하는데 실험자만 빼고 둘이서 공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소외감을 소외감을 그치. 느끼고 제가 읽진 않았는데 지나가면서 그냥 본 건데 컴퓨터한테 거절을 당해도 기분이 상당히 또 좋지 않다고는 해요. 근데 기계의 거절은 정말 기분이 나빠요. 왜 내가 할 때만 안 켜져?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버텨내고 있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연자님도 버텨내는 수밖에는 없다. 네, 그 사람도 다 잘 버텨낼 것이다. 네네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파국이 오지 않는다. 음. 네. 네.